여러분 혹시 소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을 나쁘다고만 생각합니다. 고혈압의 주범, 짠 음식의 원인, 건강을 해치는 요소라고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입니다. 소금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소금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금의 놀라운 진실과 함께 여러분의 식탁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평생 짜게 먹어오신 어르신분들, 오늘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많이 공유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부터 알아봅시다. 소금은 그냥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꼭 필요합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뇌가 신호를 보내는 것도 다 이 나트륨 덕분입니다. 또 우리 몸속의 수분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만약 소금을 전혀 먹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극단적인 저나트륨혈증이 생기고 의식을 잃거나 심하면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에서 땀을 지나치게 흘리고 물만 계속 마신 선수가 저나트륨혈증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금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이 먹는 데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g 이하, 즉 소금으로 치면 5g 이하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무려 10g 이상이라고 합니다. 2배 이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찌개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김치 한 접시에도, 빵 한 조각에도, 심지어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 한 봉지에도 권장량을 훌쩍 넘길 만큼의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누적된 짠 음식이 결국 고혈압,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 심지어 위암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평생 김치를 너무 좋아하셔서 하루 3끼를 김치 없이는 못 드셨습니다. 그런데 60대 초반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고 이후에는 신장까지 약해져서 투석 직전까지 갔던 거죠. 병원에서 가장 먼저 지적한 게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분은 짠 음식을 줄이고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1년 정도 유지했더니 혈압이 150에서 120대로 안정됐고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해치기도 되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다 똑같을까요? 마트에 가면 천일염, 정제염, 가공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 심지어 고급 수입 소금까지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염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트륨만 남긴 것이고 천일염이나 암염은 미네랄이 조금 더 들어있지만 사실상 건강에 큰 차이를 주지는 않습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마찬가지예요. 색이 예뻐서 비싸게 팔리지만 건강 효과가 특별히 뛰어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소금을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소금을 많이 먹는 건 단순히 짠맛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 즉 햄, 소시지, 라면, 빵, 과자, 치즈 같은 가공식품 속에 소금이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달콤한 과자 한 봉지에도 상당한 양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습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은 이미 과다 섭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조리할 때 소금을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싱겁게만 하면 음식이 맛이 없어서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대신 소금을 줄이는 대신 레몬즙, 마늘, 생강, 후추, 허브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면 훨씬 풍미가 살아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물은 남기기입니다. 찌개, 국, 라면의 국물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한두 숟가락만 덜어 먹고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 섭취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 줄이기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직접 조리한 음식을 위주로 드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음식 궁합을 잘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바나나, 감자, 시금치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음식 라벨 확인하기입니다. 식품 포장지 뒷면의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고 하루 총량을 계산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소금이 단순히 짠맛만 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열쇠라는 걸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저염식을 도입한 뒤 뇌졸중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 섭취로 나트륨 과잉이 심각해져서 어린 나이부터
고혈압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가 내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다. 둘째,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고혈압,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인 병을 부른다. 셋째, 소금의 종류보다 중요한 건 양이다. 넷째, 소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리법을 바꾸고 가공식품을 줄이며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다. 다섯째, 오늘부터라도 국물은 남기고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소금을 제대로 먹고 있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소금 한 꼬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 소금을 얼마나 드시는지, 국물은 다 드시는지 아니면 남기시는지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